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9월 1일 수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차익 실현 매물과 소비자 신뢰 지수가 하락한 영향 등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0.11%, S&P 500 지수 마이너스 0.13%, 그리고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0.04%. 이날 뉴욕 증시는 이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최근 지수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등이 출회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했는데요. 최근 S&P 500 지수랑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지수 강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날 소폭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8월 한 달간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1% 넘게 상승을 했고 S&P 500 지수랑 나스닥 지수는 각각 3%, 4%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특히 S&P 500 지수는 월간 기준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017년 12월 이후 최장기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 와, 대단하죠?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가 대체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 점이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하는 8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13.8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 지난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7월 수치는 129.1에서 125.1로 하향 수정됐습니다. 시카고 공급관리협회가 ISM이 발표한 이 8월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는 이게 바로 PMI인데요. PMI는 66.8로 전월 73.4에서 하락을 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69.4도 밑돌았습니다. S&P 코어로즈 케이스 실러가 집계한 6월 전미주택 가격 지수는 연율로 18.6% 상승했습니다. 이는 자료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최대 상승률입니다. 20개 도시 주택 가격 지수는 연율로 19.1% 상승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한편 지난주 파월 페드 의장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을 언급했음에도 금리 인상이 멀었다는 점을 강조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오는 3일 8월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8월 비농업 고용 예상치는 72만 명 증가로 전월에 94만 3천 명보다 줄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가 둔화할 경우 테이퍼링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죠. 그리고 이날 국제유가는 멕시코만 정제 수요 감소 등에 하락했습니다. WTI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71달러 마이너스 1.03% 하락한 68.50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종목별로 좀 살펴보면요. 이날 주요 기술주, 빵주의 그 종목 흐름은 엇갈렸는데요. 전날의 흐름이 좋았던 애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84%로 하락 마감이 되었고, 반면에 여기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플러스 1.44% 상승하면서, 네, 다시금 이렇게 쭉 돌려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뭐 넷플릭스나 구글 같은 경우 모두 다 이제 강보한 마감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페이스북은 하락 마감이 되었고 이제 무엇보다 어제는 좀 준비디오에 이 이슈가 있었죠.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 가이던스 하향 조정 여파로 16.69%나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언택트 환경이 좀 약화되자 실적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줌의 주가는
이 전날 종가가 347.50달러였는데 16%나 넘게 하락한 289.50달러로 마감이 되었어요. 사실 작년 10월에 그 기록한 최고치 588.84달러에 비하면 10개월 만에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셈인 겁니다. 최근 사무실 출근 재개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출이 둔화할 것이라는 소식이 주가에 악재로 작용했다라는 게 이제 설명이 뒷받침되고 있죠. 다만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이 줌의 사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스털링 오티 JP 모건 애널리스트는 줌의 장래는 밝다고 생각한다. 시장이 코로나 이후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아무튼 이 여파로 뭐 오토존, 오라일리 오토모티브 등 중고차 판매 업종은 물론 그리고 또 홈디포 등 홈 인테리어 용품 업체 등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줌비디오랑 비슷하게 흐름이 움직였던 게 알소프트라는 종목이 있죠. 한번 또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또 알리바바나 트립닷컴, 뭐 핀두두 등 중국 정부의 규제 완료 기대 속에 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알리바바, 핀두두 이런 거 다 상승하는 흐름폭이 큰 거 보이시죠? 특히 또 중국 게임주 이 네디즈가 상승폭이 8%대로 컸는데요. 이는 블리자드랑 또 그 EA 등 미국 게임 회사들이 이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실 위메이드처럼 무상증자 이슈가 있지 않는 한 게임주들 좀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었거든요. 중국에서 뭐 게임 규제가 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좀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 거지, 좀 이렇게 또 미국장에서는 큰 여파 없이 움직이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게임주들도 이렇게 큰 이슈, 좀 악재 모멘텀이 없던 이상 다시금 살아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흐름 한번 또 다시 체크해보면 좋겠어요. 최근에 우리 게임주 펄어비스, 그리고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이 아주 흐름이 세게 움직였죠. 반면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이 매우 안 좋게 꺾여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NC소프트 주주님들은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거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이날은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 가운데 일부는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이렇게 은행주들도 그 하락세를 또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금융주들. 전체적으로 또 전날에 이렇게 조정받았던 거 반등이 나오고 했는데 이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5.6%나 하락 마감이 되었었다라는 점, 시간 내에서도 조금 더 빠지고 있네요. 뭐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다른 은행주들은 그래도 살짝 강보합으로 또 이렇게 다시금 살려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미국장은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 뭐 엄청나게 걱정할 만큼 큰 조정장은 아니었는데요. 이제 계속 좀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관망세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제 8월 말일 장에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뭐니 뭐니 해도 이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였죠. 어제 12시 제가 라이브 방송 시작하면서 갑자기 지수에 외국인 수급이, 그러니까 그 전에 바로 매도가 많았다가 수급으로 변환되네 하면서부터 정말 쉬지 않고 논스톱으로 지수를 끌어올려서 1.75%로 끌어올렸는데요. 그 주인공은 뭐다? 바로 삼성전자였다. 그리고 역시나 뭐 SK 하이닉스도 이렇게 쭉 같이 들어왔죠.
어제 정말 SK하이닉스랑 이 삼성전자에 쭉 외국인 수급 정말 쉬지 않고 논스톱으로 들어와 주면서 끝나는 거 보고, 아, 다시금, 확실히 이제 또 눈여겨볼 때가 왔구나. 이 반도체,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확실히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식론은 이제 9월 초부터는 이 종목들 공략하겠다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계속 눌림목, 여기 한 번, 두 번, 쌍초점 만들고 움직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서 대응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좀 볼만해지는 자리가 왔죠? 여기 삼성전자 자리 왔죠? 자, 우리 이제 한번 또 눈여겨보면서 체크해보면 어떨까? 계속해서 우리 라이브 방송이랑 공부방에서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공부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주식나 무료 공부방 들어와 주시면 좋겠어요. 음, 오늘 장도 또 이 외국인이 사실 단타 친 거 아닌 이상 이렇게 어제 뭐 1조나 넘게 들어온 돈이 갑자기 빠져나가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오늘도 이어서 연속 수급을 넣어줄지 아니면 좀 미국장의 영향으로 살짝 쉬어갈지 우리가 오늘도 수급 체크해보면서 대응하면 좋겠네요. 이따 또 12시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